지난 화에서 특급 주령 쿠로우루시를 쓰러뜨린 오코츠 앞에 우로 타카코가 나타나 공격을 퍼붓고 공격을 받은 오코츠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주술전에서 위화감을 느낄 때는 술식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죠. 우루의 수식은 공간을 면으로 인식하는 것. 면이라고 해도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것 같은데 천 같은 면이라면 잡아서 끌어당길 수 있고 이때 당겨진 부분에는 변형이 생깁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끌어당기면서 이동하거나 배경으로 위장하는 등 암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광범위한 공격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드를 무시한 공격은 유리 같은 면이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가 날아가 박히는 이미지입니다. 변형된 부분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원래대로 돌아오고 변형될 때 아픔이 없는 등의 제한이 보이는데 그녀는 이러한 단점을 술식의 계시로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술식의 계시는 자신의 술식에 대한 것을 상대에게 밝히는 불리함이 속박으로 작용해서 술식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나나밍의 시팩주법처럼 술식을 알아도 딱히 대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닌가의 상전 술식 투사주법같이 술식을 밝히는 순간 급 분리해지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우로가 강하다고 판단한 오코츠는 그녀가 어째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싸우는지 묻고 우로는 첫 번째 인생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켄자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수육한 술사들은 모두 켄자크와 아는 사이로 억지로 주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가 일치해서 주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스쿠나 역시 1000년 전 주술 전성기에 이루지 못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술사인 레지는 사멸회유가 표면적인 것일 뿐 켄자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이 생각은 우려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켄자크는 속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인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남았다고 해서 몇백 몇천 년의 시간을 넘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오코츠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멸회유에 참가한 오코츠는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조의 봉인을 풀고 일반인을 구하기 위해 방해하는 적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가 주술고전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왕따 당했다는 사실을 마키가 바로 알아차렸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인간이었는데요. 이것을 알 리 없는 우루 입장에서는 막대한 주력량을 타고난 주술사로서 어떻게 봐도 금수저인 애가 너 왜 그렇게 필사적인데?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열받겠죠. 게다가 과거에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인물을 떠올리며 오코츠가 후지와라 쪽 인간인지 묻습니다. 우로는 전 토우시 직속의 암살 부대 대장, 이전 영상에서 토우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토우시는 후지와라 씨의 약칭으로 후지와라는 헤이안 시대의 최고 권력을 지녔던 명문 중의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오코츠의 선조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와는 라이벌 관계였는데 미치자네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출세 가도를 달려 우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출세를 탐탁지 않게 여긴 자들의 견제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좌대신이 된 후지와라노 토키히라와 대립하게 되는데 토키히라는 미치자네가 역모를 꾸몄다고 모함해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그의 가족 모두를 왕도에서 추방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미치자네는 2년 후 좌천된 곳에서 병사하는데요. 그의 사후 미치자네를 좌천시킨 토키히라가 38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병사, 급사, 제의사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자 이 모든 것이 미치자네의 복수라고 여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로는 후지와라 가문을 모셨던 사람치고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코츠를 후지와라 가문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분노하는데요. 사실은 후지와라를 저주해서 죽였다고 알려진 스가와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면 같은 편까지는 아니라도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편 오코츠와 우로가 대화하는 도중 갑자기 초고위력 광범위 공격이 날아옵니다. 이시고우리는 비술사를 적어도 2명은 죽였는데 공격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딱히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휘말려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출력이면 주력 소비가 상당할 것 같지만 별로 지친 기색도 없어서 주력량 또한 높은 레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을 보호하고 싶은 오코츠는 일단 이시고우리를 먼저 처리해야겠다고 판단, 정면 돌파하는데요. 이시고우리가 있는 장소는 이곳, 오코츠는 이 부근에서부터 이시고우리의 추격하는 빔을 피해 도로를 달리다가 리카가 쿠로우루시를 막기 위해 무너뜨린 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가 이시고우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근접전으로 돌입합니다.
원거리 타입은 근접전에 약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시고리의 외모로 볼 때 무투파, 체술도 상당한 수준일 것 같고 멋부린 건 줄 알았더니 빔이 나오는 곳이 무려 리젠트 부분이기 때문에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테는 과일, 설탕, 와인 등의 혼합물을 얼려서 만든 셔벗인데요. 이시고리가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술식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요리를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테가 이 정도 출력이라면 메인 디쉬는 아주 위험한 것이 올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연곤에서는 잘 몰랐는데 오코츠가 의외로 고조랑 같은 부류였네요. 나쁜 뜻은 전혀 없지만 상대의 약점을 마구 건드리는 섬세함 제로인 남자. 고조는 그렇다 치고 오코츠처럼 순수하게 생긴 사람한테 들으면 충격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